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휴일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언제나 급락을 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한편으로 두산중공업 자체만 본다면 또한 숨은 수혜주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시장이 떨어져도 다시 상승할 것만 같은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3월 4일 물량 상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권리 공매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슈라던가 브리핑 이렇게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 시장 분석, 종목 소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협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2차적 협상도 기다려봐야 하는데 언제든 시장은 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후성 6% 정도 이렇게 익절을 보내드렸고, 폴라릭스 웍스 이렇게 10% 수익 청산, 그리고 오늘 한송네오텍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좋은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시장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힘든 조정장을 거치고 나면 또 시장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헐값에 나와 있을 겁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좋은 종목들로 챙겨가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개설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경과와 앞으로 좀 전개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이슈인데요. 러시아 쪽 입장에서만 본다면 전면전보다는 속전속결로 전쟁 종결을 목표했을 겁니다. 영토 점령 시 동유럽 패권을 확보 가능하나 서방이 천연가스나 원유 등 원자재 교역까지 또 제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했었고, 실제로 그것보다 더 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전쟁은 길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경제 제재도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고 이번에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길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2차 고위급 협의를 또 추후에 한다라고 하죠. 러시아는 이 부분에서 또 핵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핵이라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겁주는 용도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만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들이 아닌 만큼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군사적인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이런 판단이긴 하지만 전면전 양상으로 또 번질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게릴라전으로 계속 장기화가 됐을 때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생산되는 첨단 부품이라던가 곡물, 특히 에너지, 천연가스, 송유관, 가스관 파손 등등 원자재 수급 악화로 공급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하루빨리 추가 회담이 체결이 되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시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하고 러시아도
좀 한 발짝 물러나는 이런 흐름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런 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러시아 침공이 가속화되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장은 커플링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대체로 무난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흘러내리면서 0.16%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1.6% 이렇게 상승 마감이 되었고, 그래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흐름이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까지 좀 받쳐주면서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들어올 기미는 적어 보이고, 오늘 3천억 이상 매도를 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 자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시장에 계속 내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건 MSCI가 러시아 지수 퇴출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또 4조에서 8조가량 또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반사수에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침도 있었지만 막판에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코스피도 비슷하게 가다가 막판에 조금 흘렀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좀 최근에 두 가지 공시가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자율공시라고 해서 긴급 운영자금 상환이 완료가 되었다. 당사는 2020년 상반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3조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차입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후 재무구조 개선 활동 등을 추진했고 2022년 2월 28일자로 차입한 긴급 운영자금 3조 원의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율공시가 나왔고, 이어서 물량이 이제 상장이 된다. 그래서 전체 상장 주식 수는 8,287만 주, 그리고 3월 4일날 이렇게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이죠. 일단 이 부분은 이전에 기사화되었던 부분 3조 원의 운영자금을 모두 상환이 되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고, 여러 지표들이나 또 재무 안정화로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3월 4일날 8,287만 주 13,850원에 상장 예정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좀 다가올 수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대주주 물량, 그리고 우리 사주 물량도 적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하고, 기존의 주주들, 우리 주주들이 또 추가 청약까지 보여주면서 그런 물량들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이런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문 대통령이 원전 지지했다는 이런 호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 종목을 팔 명분도 조금은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량 소화 기간은 좀 거치고 주가의 하락도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급락을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요즘 물량이 13,850원에 입고가 되면 현재 내가 들고 있는 평단가와 또 조절이 될 것이고, 8,200만 주 유상증자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감내하고 좀 차분히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신냉전의 원전 확대, 전력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비롯된 신냉전 시대로 국내 원전 확대와 전력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국가 간 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되면서 공급망 비용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크라 전쟁은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 패권 다툼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선상에서 현재 정세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신냉전 시대에 진입한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 원자재의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해당 지역 생산 의존도가 높은 천연가스, 원유, 소맥 등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다는 분석이고, 에너지 완보와 더불어 자원 공급망의 안정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 승인 거절,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 러시아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갈 방침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8위 에너지 소비국이자 에너지원의 약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공급망과 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을 했고, 지정학적 차원에서 높은 대중무역 의존도의 조정과 더불어 기존 원유, 천연가스 등 진행되어 왔었던 공급망 다각화 움직임이 보다 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요한 건 원전 비중 확대가 될 수 있겠죠. 발전 비용을 낮추거나 전력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 중 하나는 불가피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상을 미뤄왔던 전력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원자력 발전 신규 증설 역시 요구된다고 지적을 했다. 이어서 좀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유럽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정부가 전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지난달 22일 강력한 대러 제재 카드로 양국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독일은 현재 가스 수요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 유럽 평균 40% 대비 25% 이상 많다. 독일 정부는 이번 추진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의 80%가, 2035년에 100%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 한 석유 전문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석연료를 끊는 것을 급진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며,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을 받은 유럽이 먼저 행동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조치에 줄줄이 끌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떻게 보시면 러시아에서 이제 패권 다툼을 하는 이런 주된 이유가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쪽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상당히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이 가장 많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쟁 이전부터 천연가스 가격은 또 급등세를 자주 보였었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공급의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전환이 유럽에서 가속화가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원전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불균형이 나와줄 것은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또 대통령 원전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 중단된 원전 건설 재개, 이런 기대감이 원전 산업계나 에너지 기업에게 좀 대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로 증시는 많이 힘들지만,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원전 기업들은 숨은 수혜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원전뿐만 아니라 SMR, 가스터빈도 있고 수소터빈도 있고 해상풍력도 있죠. 여기에 또 수소 등등등 모두 관련이 되어 있고, 재무 안정화를 기반으로 신사업만 잘 장착이 된다면 또 올해 하반기 좋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간단히만 좀 보겠습니다. 3월 4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2일 전인 오늘 3월 2일 좀 불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권리 공매도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상장일 날 많은 물량들이 좀 상장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공매도 그리고 물량 이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미리 2일 전부터 좀 공매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우려감에도 주가는 잘 버텨준 그림입니다. 오늘 외인이 79만 주 순매수, 기관이 34만 주 순매수, 프로그램이 38만 주 순매수가 되었고, 개인만 110만 주가량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의 1.6%의 상승세가 좀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개인들의 큰 매도 물량을 또 어느 정도 기관들이 이렇게 받아 먹었고, 기타 금융을 제외하면 기관 상세들은 모두 순매수로 일관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기금도 17만 주가량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매섭게 이렇게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모펀드가 10만 주가량 순매수가 좀 된 게 반가운 소식인데, 그동안 꾸준한 이탈에서 오늘의 순매수 전환하는 기점이 좀 될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권리 공매도의 우려에도 오늘 5% 미만대로 이렇게 공매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공매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 나왔던 340만의 공매 수량과 비교했을 때 67만 주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죠.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 체결량도 좀 많았고, 상환은 이틀 동안 최근에 비해서 좀 줄어들면서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은 이렇게 조금씩 다시 늘어나는 그림인데, 권리 공매도 시기와 또 물량 상장 이후에 대차라던가 공매도에 대한 잔고 부분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고 갈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오늘의 수급 자체는 좀 만족스러운 하루였고, 권리 공매도라는 이런 우려감에서 일단 큰 공매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차 잔고와 잔고 금액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상장 이후 그리고 대선까지 얼만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기술적으로 보시면 현재 분위기는 당연히 좋습니다. 16,000원 부근 이렇게 저점을 한번 찍은 이후에 강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10% 갭 상승으로 1차 박스권인 18,000원에서 2만원 구간도 돌파, 현재 2만원 구간에서 23,000원 이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완벽한 전환을 도모하면서 여기 보이는 초록색 5일선이 이렇게 차례대로 11선, 21선, 그리고 61선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정배열 구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식 용어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현재 주가 121선과 201선까지 도달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241선도 이렇게 쭉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거래량적인 측면입니다.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좀 붙어주고 종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2달 동안 또 볼 수 없었던 이런 거래량들이 최근에 나와주고 있고, 지난 2,800만 거래량이 나왔고, 오늘도 1,400만이 넘는 이런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신주 상장 3월 4일이 되겠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신주 물량이 크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일 남은 하루 조금 더 주가가 오르고 이런 물량 상장을 맞이하는 게 나올 수 있겠죠. 하방으로는 현재 박스권 바닥인 2만원 구간, 좀 혹시라도 조금 더 깨고 내려온다면 19,000원 초반 그리고 18,000원까지도 그래도 조정이 나올 순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크게 눌리지 않고 쭉쭉 올라가는 게 좋겠고, 13,850원 유중하는 이런 물량들이 또 상장이 되면 내 평단도 좀 수익률 조절이 될 겁니다. 3월 9일까지 대선 결과에 따르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본 이후에 추가 물량에 대한 부분은 그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는 분위기가 잘 잡혀 있다. 지금까지만 이런 흐름을 본다면 유중에 대한 부분은 일단 성공하는 분위기다. 기분 좋게 관망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